자, 오늘 했던 거 두 개, 체계도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공법 체계도 8번입니다.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체계도인데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뭐죠? 건공물 토토토. 건공물 토토토.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적치하면 토하고 토한다. 기억나시죠? 근데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는 어디다가 1개월 이상? 녹관자, 농림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에 물건을 몇 개월? 1개월 이상 적치. 그리고 토지 분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건축물이 있을 때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건축법에 적용하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대상 맞아요. 그런데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에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토속 채취도 허가 대상. 그런데 이런 행위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또 허가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면 계획서를 첨부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허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아야 허가를 해주는데 그 기준은 뭐였죠? 모개성 사업주기. 모개성 사업주기 이렇게 됩니다. 이때 뭐가 뭐죠? 규모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규모에 적합할 것.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뭐냐면 농공관리 3명만, 뭐 상준호 임마 됐나요? 5천은 보존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림, 공업지역, 관리지역 3만, 그리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보존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5천 제곱미터. 보존 들어간 거 전부 다 이렇게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부분 빼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걔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했으니까 관리계획과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배웠죠 우리. 이런 부분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왜냐하면 이런 계획 부분은 실제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지만 이건 개발 행위가 안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이것도 같이 넣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 주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기반시설 확보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줍니다. 그때 허가권자 누구예요? 도시군 관할구역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시사시장 또는 군수가 돼요. 자, 그리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때 구역 3군데를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장관리계획구역 뭐를 막기 위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곳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이 안 된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정해놓게 되는데 이때 정한 자가 누구다? 허가권자. 이걸 지정한 자는 허가권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되면 뭐 하게 돼요? 준공검사. 그런데 허가 대상 중에서 준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행정청한테 준공을 받을 필요가 없는 2가지가 있다고. 물건의 적치하고 토지 분할 이 2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체계도 8번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체계도 9번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수립권자가 수립하고 난 뒤에 뭐 하죠? 구역을 지정합니다. 근데 보통 같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둘이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도 수립하는 거니까 수립권자와 지정권자는 누가 된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뭐 원칙 이런 거 따지고 안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하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예외적인 사항이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공모. 도시개발계획을 하기 위한 공모를 한다든지 또 뭐죠?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개발 안 되는 곳. 그리고 누가? 국장이 뭐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은 다 됩니다. 하지만 무슨 지역은 안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만 제외. 그리고 또 주상공이 구역 정한 곳에 몇 프로 이하면 30% 이하가 되면 가능하다. 됐나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면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지정 누가 하게 돼요? 지정권자. 그럼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어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권자가 인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인가
시식의 인가를 해주고 고시랍니다. 누가 해줘요? 지정권자. 모르면 지정권자예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뭐 모르겠다? 지정권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역을 지정했는데 시식의 인가 신청을 몇 년 이내에 안 하면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은 언제? 그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 됐죠? 그리고 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몇 년 이내 안 하면 2년 이내에 수립 안 하면 2년이 되는 언제?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가 된다. 그런데 그 구역 정한 게 얼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년? 5년이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시식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게 몇 년? 3년. 이것도 그 안 되면 다음 날. 그런데 이게 만약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구역이었다면 이것도 몇 년? 5년. 그래서 330만 넘으면 무조건 몇 년? 5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인가 부분 받고 난 뒤에는 이제 사업을 하면 돼요. 사업 시행하는 방식 부분이 있는데 사업 시행 방식, 시행자 부분부터 보죠.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구역 지정하고 시식의 인가 신청을 몇 년 이내 안 하면 1년 이내에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가를 받고 난 뒤에 사업 착수해야 되는데 몇 년 이내 안 하면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또 뭐가 돼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 방식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뭐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은 수용 방식. 지가가 높을 때 쓰는 방식은 환지 방식. 대지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방식은 혼용 방식 아니고 환지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에 대한 특징은 없어요. 혼용 방식 시험 문제 안 나와. 무사히 있어요. 종류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공시설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경우는 환지 방식.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 이 중에서 이제 환지 방식을 하게 될 때 환지 방식 할 때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누가요? 사업 시행자가. 그렇게 해서 인가권자한테 환지 계획 인가를 받게 돼요. 그때 환지 계획 인가권자는 누구다? 3번째 서열 누군데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하고 난 뒤에 이제 준공사를 받습니다. 준공사 받고 난 뒤에 그다음 이제 뭐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공사 완료. 준공사 누가 하게 돼요? 지정권자. 이렇게 돼요. 또 놓쳤어요. 또 놓쳤어. 그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하는데 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것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개발 구역 지정을 뭐 하면 돼요? 해제하면 돼요. 해제는 언제? 다음 날. 다음 날 해제하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9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 체계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오늘 했던 거 이 2가지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걸로 소화를 하셔야 돼요. 지지고 복구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셔야 이게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외워도 나중에 하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야 여러분께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꼭 꾸준하게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